for people of any age. 어떤 나이든지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상은 어떻게 되고 있대요? 세상은 되어지고 있답니다. 점점점 어떻게 되어지고 있다고요? 선형적으로 되어지고 있답니다. 하나의 선이 되고 있대요. 세상은. 됐습니까? 그 다음 즉이죠. 즉, a word, 단어인데요. 어떤 단어예요? I'm using, 내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죠. In its figurative, 어디에서? 그것의 비유적인 센스에서. 뭐가 아니라 letter than mathematical sense, 수학적 감각으로서가 아니라 그것의 비유적 감각 안에서 내가 사용하는 단어가 라이너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쨌든 이 나라고 하는 이 사람은 세상에 있는 모든 나이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상은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점점 선형적이 되고 있다고요. 단편화되고 있다고요. 획일화되고 있다고요. 됐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Non-linear thinkers. 자, 비선형적 사고자들은, 생각하는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 이게 느낌 와요? 비선형적 thinker, 사고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뭐예요? 생각을 이렇게도 알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사람들. 이해되죠? 단순하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를 포함해서 including many artists, 많은 예술가들을 포함해서 이런 비선형적 사고가들은 are feeling, 느끼고 있대요. 뭐를 느끼고 있대요? more marginalized as a result, 결과적으로 보다 더 marginalized 된 것을 느끼고 있대요. 문제는 marginalized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제 여러분들께 뭐를 설명할 거냐면 margin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좀 설명할 겁니다. 여러분, margin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입니까? 왜 이를 왜 썼지? 잠깐만. margin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명사입니다. 뜻이 무슨 뜻이에요? 가장자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쵸? 근데 잘 보세요. 마진이 가장자리인데 우리가, 자, 지금부터 제가 표현하는 건 잘못된 마진입니다. 지금껏 쓰면 안 돼요. 지금부터는. 그림 보세요.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마진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이런 모양이 있다. 그럼 가장자리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대략적으로 봤을 때 오케이. 대략적으로 봤을 때 선생님, 이런 데가 그냥 마진 아닐까요? 대충. 그쵸? 내가 지금 마진 잘 그린 거 아니야? 가장자리 대충. 근데 이게 마진이 아니에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선생님, 그럼 마진은 뭐예요? 정확히 표현할게요, 여러분. 마진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가장자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자리 엣지가 있죠? 그 바깥쪽에 이렇게 붙은 부분. 바깥쪽에 이렇게 붙은 부분. 이게 마진입니다. 바깥쪽에 붙은 가장자리. 바깥쪽에서 벗어난 곳에 있는 가장자리. 그러니까 여러분, 느낌, 뉘앙스를 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 또 하나의 마진을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A4지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A4 안에 뭐가 그려지냐? 어떤 글이 써지는 거야. 근데 글이 여기다 이렇게, 이제 여기 글이 이렇게 써졌다고 봐. 오케이? 여기서 마진이 뭔지 알아요? 하얀색의 바깥쪽에 따닥따닥 붙어있는 요 바깥쪽 있죠? 여기가 마진이에요. 됐어요? 그러면 가장자리란 뜻 말고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마진은요, 가장자리 말고 여백이란 뜻도 있어요. 자, 또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이 마진 남긴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마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추가적 수입입니다. 수익. 근데 그 마진, 이걸로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물건이 있어. 물건을 이만큼을 팔아. 수익금을 이만큼 냈어. 동그라미로. 근데 마진은 뭐죠? 콕처럼 지금 주변 자리에 붙은 거죠. 한마디로 요만한 가치에다가 마진을 붙이는 거야. 마진을 붙이는 거야. 수익은 무엇은? 수익은
남겨 먹는 거지. 추가적인 이익을 남겨 먹는 거야. 혹처럼 붙여서 말이야. 이해가? 마진은 이런 느낌입니다. 자, 내가 이걸 왜 설명하느냐? 자, 마진 됐죠? 마지널라이즈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의 책에는 단어 따로 정리된 데는 마지널라이즈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사회에서 소외시키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해 잘 안 가죠? 그런데 마진이 내가 이렇게 있으면 혹처럼 붙는 거라고 했죠. 여러분, 혹처럼 붙었어요. 여기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죠? 포함된 거예요? 배제된 거예요? 배제된 거예요. 따라서 얘는 margin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회에서 소외시키다인데 여기서 feeling marginalized니까 얘가 뜻이 뭐가 돼요? 소외된 이란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소외된. 소외됐다는 건 고립됐다는 소리죠. 포함되지 않았다는 소리죠. 우리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란 소리예요. 따라서 다른 건 몰라도 수업노트에서 이거 단어는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marginalized를 이렇게 paraphrasing 했어요. alienated, excluded, isolated 됐나요? 다 배제되고 소외되고 이런 뜻이에요. 세상이 선형적이기 때문에 non-linear thinker, 즉 non-linear thinker들, 즉 비선형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이 선형적 세계에서 소외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됐죠? As a society, 하나의 사회로서 it seems, 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We take less time for art. 우리가 시간을 갖는데 더 적은 시간을 무엇을 위해? 예술을 위한 더 적은 시간을 갖는 것처럼 보인대요. In doing so, 그렇게 함으로써 뭐 함으로써? 예술에 더 적은 시간을 들임으로써 We may be missing out on, 우리는 놓치고 있을 수 있어요. miss out on, 무엇에 대해서 완전히 놓치다. 됐니? 우리는 완전히 놓치고 있을 수도 있어요. something, 무언가에 대해서. 그런데 그 무언가는 뭡니까? deeply, 매우 valuable, 가치 있고 and important, 중요한 무언가. 무엇으로부터 중요한 거야? From a neurobiological standpoint, 신경생물학적 관점으로부터 봤을 때 매우 귀중하고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은 이해를 하지 못해도 이 정도는 알죠? 야, 우리가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있어. 이거 1번에서 배운 논리와 비슷하죠? 1번에서 무슨 논리 배웠어요?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뭔가 더 중요한 게 있어. 그럼 여기서는 신경생물학적 관점으로부터 선생님 머리 아파요. 상관없다는 거야.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는 무언가를 우리가 놓치고 있을 수 있어. 이건 무슨 말이야? 자, 지금부터 내가 아래서 얘기하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겁니다. 이 말이잖아. 이 정도만 알아도 돼. artist, 예술가들은 recontextualize. 여러분, recontextualize라고 하는 건 새롭게 맥락에 적용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새롭게 맥락에 적용시킵니다. 무엇을? 현실을. 그리고 예술가들은 제공해 줍니다. 무엇을? 비전을. 그 비전은 어떤 비전인데요? 비전은 미래에 대한 비전이겠죠? That were previously invisible. 이전에는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런 비전을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 예술가들의 하는 역할이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좋은 것 같죠? 플러스적 개념이에요. 예술가의 역할이 굉장히 사회에서 좋군요. 그 다음 문장. creativity, 무엇은? 창의력은 engages. engage의 기본적인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참여시키다가 1번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참여시키다. 그러다 보니 직업에는 종사시키는 거고 남자와 여자랑 약혼하는 거고 맞잖아. 어떤 이벤트가 있으면 참여하는 거고 그쵸? 그런데요. 때때로는 얘가 의역이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창의력이 참여시킨다. 두뇌의 데이드리밍 모드를 참여시킨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러면 뭐야? 두뇌가
이런 것에 역할을 한다 이런 말이잖아. 그런데 얘를 의역으로 해서 창의력이 두뇌의 이런 것을 사용한다, 참여시킨다니까 의역을 해서 사용한다라는 뜻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기억 못해도 돼요. 참여하다는 꼭, 참여시키다는 꼭 기억하세요. 오케이? 어쨌든 창의력은 참여시키는데 또는 사용하는데 두뇌의 데이드리밍 모드를 참여시킨데 어떻게? 직접적으로 and 그리고 stimulate 뭐한데? 자극시킨데 창의력이 무엇을? The free flow and association of ideas 생각의 자유로운 흐름과 연관성을 자극시킨데 창의력이 콤마 forging 뭐 하면서? 여러분 원래 forge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양육시키다라는 뜻 기억하세요? forge 양육시키다. 근데 몰랐어도 아래 봐. 원래는 양육시키다인데 아래 보니까 형성하다라고 나왔네. 오케이? 형성시키면서 뭘 형성시키면서? 링크 연결고리를 어디 사이에? 개념과 컨셉트와 그 다음 뉴럴 노우즈인데요. 노우즈가 뭐냐면 교점이야. 교점 노드 교점 선과 선이 만나는 거 교점. 즉 신경적 교점과 개념 사이의 연결고리를 형성하면서 그런데 그 연결고리는 어떤 거냐? might not otherwise be made 그렇지 않았다면 만들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았으면 만들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는 신경적 교점과 개념 사이의 연결고리를 형성하면서 결국은 창의력이 좋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또 나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좋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아래서 내가 아티스트 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뭔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 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예술가 좋은 역할을 합니다. 창의력은 좋은 역할을 해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럼 이 글에서 뭐예요? 좀 창의력과 예술가들이 사회에서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맨 위에서 뭐라고 했어? 세상은 뭐가 되고 있다고요? 점점점 선형적이 되고 있대요. 그리고 비선형적 사상가들이 예술가들을 포함한 사람들이래요. 그러면 세상이 점점 선형적이 되고 있다는 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야? 나쁜 쪽으로 봐야 돼?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봐야 돼? 나쁜 쪽으로 되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쵸? 그러면 아래를 읽으면서 나쁜 쪽으로 가는 걸 조금 이따가 생각 찾아야 돼요. 알았어요? 계속 볼게요. 일단 in this way 이와 같은 방식으로 뭐 하는 것? engagement in art 예술에 참여하는 것은 무엇으로서? as either하면 either A or B 둘 중에 하나. 그러면 creator or consumer 즉 창조자로서 아니면 소비자로서 예술에 참여하는 것은 예술에 참여하는 게 좋대요 나쁘대요? helps us 우리를 도와준다. 좋대요. 예술에 참여하래요. 무엇함으로써 우리를 도와줍니까? By hitting the reset button in our brains. 우리의 두뇌 안에 있는 리셋 버튼을 눌러줌으로써 세상이 다 선형적으로 가고 있는데 머릿속에 리셋 버튼을 딱 눌러주는 거야. 다시 정신 차리라는 거지. 좋은 역할 한다는 소리야. Time stops. 리셋 버튼 누르면 시간이 정지합니다. We contemplate. contemplate가 숙고하다, 심사숙고하다야. 아래 별표로 나왔는데 이거 안 줘도 무방한 단어야. 오케이? 자, 우리가 생각을 하고 심사숙고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 다음 문장. We reimagine. 여러분, reimagine이 다시 상상한다 아닙니다. 얘는 재해석하다라는 뜻이에요. 재해석한다. 즉 정리하면 우리는 재해석한다. 우리의 관계성을 무엇에 대한? 세상에 대한 관계성을 재해석한다. 맨 마지막 문장 being creative 창의적이 된다는 것은 means 의미한다. 허락하는 걸 의미하는데 the non-liner to intrude on the liner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non-liner와 liner는 선형성 그 다음에 비선형성이라고 봤을 때 창의적이 된다는 것은 비선형성이 선형성에 intrude 침범하도록 허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요. 그러면 봐 선형성은 뭐야? 이 사람이 생각하는 세상이 가고 있는 모양이 선형성이지. 그런데 이 사람이 볼 때 non-liner 비선형성은 누가 갖고 있는 거야? 창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예술가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비선형성이지.
창의적이 된다는 것은 의미한다. 비선형성이 세상 선형성에 침범하도록 허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창의적이 되면 이렇게 선형적으로 가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to exercise, 비선형성이 뭐 하는 거야? 발휘하는 거죠. 약간의 통제를, 무엇에 대해서? 그 결과물에 대해서 통제를 발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됐니? 다시 위에 되는 거, 점점적 비선형이 되는 거, 선형성이 되는 거, 마이너스적 개념을 찾아라 라고 했죠. 여러분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인데요. Finding fewer people, 발견하는 거죠. 더 적은 사람, 여기서 fewer가 더 적은입니다. 참여한, 어디에? 창의적인 예술적 활동에 참여하는 더 적은 사람을 발견하는 거야. 그렇죠? 그게 더 뭐야? 이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non-linear thinker인데 이 사람들이 더 적어지는 걸 발견하는 건 세상이 더 라이너해진다는 얘기잖아. 이해되니? 오케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제가 지금 부가적으로 뭔가 선형성이라는 게 뭔지 비선형성이라는 게 뭔지 포스트 모더니즘과 함께 섞어서 미리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그걸 섞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나마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끝까지는 어쨌든 왔잖아. 근데 이게 쉽게 정리되는 글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선형성, 비선형성 생각하면서 계속 여러분의 힘으로 해석하면서 요약 정리하셔야 돼요. 반복하셔야 돼요. 아셨죠? 오케이.